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SK시솔믹스는 웅진에너지에 태양광 사업부문 인곳기계를 30억 원에 양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태양광 사업부문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셀로메드는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와 자금 유치를 위해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뼈 이식제 제품 중 DBM이 미국 FDA로부터 FDA 의료기기 승인을 받기 위해 심사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코디엠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300억 원을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디엠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바이오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위드윈 네트워크는 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393만 127주이며 발행가액은 2,290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볼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인데요. 시황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강세 속에서 화장품 등 중국 소비 관련주가 부진한 것이 특징적이죠. 하지만 펀더멘털의 훼손이 없는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업종의 하락을 적극적인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미디어, 카지노에 대해서는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어서 KB투자증권입니다. 글로벌 중앙은행 회의가 재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향성 점검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영국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대응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드 이후 중추절에 따른 차이나 컨슈머 수혜 기대는 낮은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애플 차기작 출시는 IT 업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한타증권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는 여전히 시장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펀더멘털 개선이 기대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강한 커밋먼트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IT 섹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전기 전자제품 도매 재고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급격한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재고 축적을 위한 생산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했는데요. IT의 강세는 산업 사이클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주도의 재정 지출 확대와 또 투자 사이클 회복을 감안하면 산업 경기 확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글로벌 산업 경기를 잘 반영해 온 것은 소재 섹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황소개 그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만나볼 텐데요. 이번 주 미국의 금리 인상 이벤트는 이미 내성이 생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이 좀 혼조세를 보였었잖아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연결해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화 연결이 다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여쭤볼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김영구 멘토께서는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분석해주시고 유가나 상품 시장까지 분석을 통해서 국내 시장 장 전략까지 짜주고 계십니다. 때가 된다면 추천 종목까지 주시는 분이신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추천주로 주실지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면서 시장이 지금 관망세가 굉장히 짙거든요. 미국과 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데 오늘 국내장 좀 다소 쉬어갈 분위기인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장대응 전략 짜볼까요?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미국 시장은 단단하거든요. 위에서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위에서 시도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좀 더 에너지가 더 응축해서 더 다시 위로 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네요. 자, 국내 주식은 지금 선반영되고 있죠.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쭉쭉쭉쭉 한번, 쪽집게처럼 한번 잡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한번 볼게요. 다우를 보면, 자, 위에서 잘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단단하게죠. 어쨌든 악재가 먼저 반영이 됐다면 벌써 장대 음봉으로 한번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짙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꼬리는 뭐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저가 매수 세력이 떨어지면 이 지지 라인을 잡아놓고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윗방향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지금 무슨 소식을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9월이 아닌 12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벌써 빠졌으면 벌써 조정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관망세가 더 짙다. 이거는 밑에 하방보다는 윗방향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 좀 치에 있어서 올랐죠. 여기 바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라인을 잡아놓고 이 빠진 라인의 이 중간값 있죠. 이렇게 중간값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다음 올라와서 다시 요 라인의 하락 파동을 또 만듭니다.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떨어지는 파동. 환율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저 1100원 밑으로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중국 볼게요. 자, 중국도 역시 자리를 잘 잡고 파동을 만들면서 3000포인트대 언저리까지 있어요. 3100포인트까지 언저리 있다. 이 역시 윗방향으로 잡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유가 볼게요. 유가도 우리가 예상했던 45달러와 50달러 요 안에서 박스권을 이제 만들 겁니다. 한 번 더 밀어놨다가 40달러 위에서까지 회복하고 45달러에서 50달러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다시 윗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국내 지수를 볼게요. 자, 국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조금 많이 빠졌죠. 이렇게 기관이 물량이 조금 계속 던져내고 있죠. 하지만 요 라인을 지지 라인을 잡고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2030포인트까지는 빠져도 된다. 오늘 음봉 나오면 내일 양봉입니다. 오늘 음봉 나와도 즐기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파도가 이게 파도라고 보시면 돼요. 잔잔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더블 바닥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개파락 떨어지고 장대 음봉으로 주식시장은 기다려주지 않고 손절해된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잡아놓고 이 라인을 잡아놓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루하지도 않아요. 여기 많이 올라와서 좀 쉬고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죠. 코스닥은 어제보다 우리나라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좀 약한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80포인트를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바닥 밀린다 해도 괜찮죠. 이렇게 밀렸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쉬어가는 거죠.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파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 라인이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 역시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자, 요 라인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이만큼 주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 고가에서 놀고 있다,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680포인트 정도 밀리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침에 동시효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시효과는 코스피 마이너스 3포인트, 코스닥 마이너스 3포인트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동시효과가 잡히네요. 자, 시작 전에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볼게요. 자, 어느 종목이 강하게 들어오는지, IE, SK 솔믹스, 상신브레이크, 코디엠, 그 다음에 중국 원양자원, 코다코, 그 다음 코렌 이쪽으로 좀 들어오네요. 코디에스, 니노스, 자, 필룩스, 홈센터, 그 다음에 아리온, 성우전자, 그 다음에 DSK, 그 다음 한국, 맥너티 이쪽으로 조금 들어오네요. 자, 아리온도 그렇고, 성우전자, 홈센터, 신공항 이전 이슈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철도, 푸른기술도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열려있다. 철도주, 대-ITI, 이런 것들, 철도주들이 자리를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슈들이 많죠. 철도에 관련 이슈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ITI도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추천주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 S7, 노트 7의 케이스 관련주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블 바닥을 잡고 강하게 자리를 잡고 다시 들어주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요 위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 목표가를 11,000원까지만 가져가셔도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요 라인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 저항대라 살짝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권에서 따라가기보다는 마이너스권에서 잡아 들어가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리 좋으니까 잘 보시면 좋은 트렌드 시장 공략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추천드렸던 현대건설은 4만원대 오면 바로 전화 연결해서 매도를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죠. 4만원대 많이 한 톱 정도 온 것 같네요. 자, 요 라인에서 요 라인이니까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들 많이 추천드렸는데요. AS 꼼꼼히 해드릴 테니까요.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어제 2월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장중에 4%까지 올라왔었죠. 요 라인을 잡아놓고 면세점 이슈가 있다. 이거 종목을 잘 보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종목 어제 추천드렸었죠. 자, 어제도 한 5%까지 올라왔었죠. 이렇게. 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쭉 끌어올리면 그냥 수익 4%도 5%도 챙겨서 나오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돼요. 못 파신 분은 다시 850원 라인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추천드렸던 모베이스 마이너스권에서 잡으셔서 플러스권에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돼요. 자리 되게 강합니다. 자, 9,000원 라인, 요 라인까지는 빠지더라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대한 마이너스권에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또 시장은 좀 지지부진할 겁니다. 내일 정도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엄쉬엄 시장이 안 좋을 때 쉬는 것도 매매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급하게 붙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겨울개굴 팍팍! 지수가 2030포인트까지 빠져도 음봉이 나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주셨는데요.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와 함께 했고요. 추가적인 의견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1644-6646번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점법 시간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인데요. 직접 탐방 가시고 정말 눈에 띄는 종목들만 선별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소개가 될까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 화요일 추천해 주셨던 종목부터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기, 탑엔지니어링 두 종목 모두 어제 고가 기준으로 무려 7%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삼성전기를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과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부품 공급으로 인해서 삼성전기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주봉상 상승 전환 시도 중이었고 일봉상 상승의 비중이 마무리되고 있어서 점적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음봉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봉 발생한 이후에 거래량 급증하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로 인해서 급한 매물 소화가 완료가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유 관점 유효하다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탑엔지니어링인데요. 탑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제가 플라스틱 OLED, 그러니까 플렉스블 OLED에 대한 어떤 장비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탑엔지니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LG 디스플레이 협력사로 선정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천 당일날 그 음봉 매수 가능했고요. 이틀간 상승했다가 또 이틀 조정 받았죠. 물론 그 당일날 7%까지 상승하는 흐름 이틀 이후에 나타났고요. 조정폭이 얕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관 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 플라스틱 OL에 대한 장비 수주 기대감 살아있기 때문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장비 주식은 계획적으로 포트에 담아가자 이런 말씀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추천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주 만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박남회 부장님의 종목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제가 한 2주 전에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인데요. 이제 드디어 모멘텀이 발생이 돼서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최근에 그 전기차 정책 조항을 수정해 배터리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를 했죠. 그에 따라서 수혜받을 기업 상신 대표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이 회사는 그 삼성 SDI 그 고객사의 전기차 배터리 원형과 각형의 캡 부품을 전기차 부품에 대한 어떤 삼성 SDI의 95%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그 5차 전기차 배터리 인증이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이런 삭제 규정까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물이 좀 제거됐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판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시 ADP가 삼성 SDI의 어떤 그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월 출시되는 그 아이폰 7에 배터리 탑재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2주에 말씀드렸지만 상시 ADP는 애플에서도 그 러브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매매 전략 보게 되면 일정한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55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매물 공복 상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돌파될 시까지 분할 매수로 물량 모아가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제 종목은 음봉을 이용해서 물량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군들은 보게 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 나옵니다. 그것은 시장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상시 대표 역시 목표가 1차로 6,500원 제시해드리고요. 2차로는 8,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예, 최근에 상승세가 돋보이는 삼성 SDI에 95%나 납품을 하고 있는 상신 EDP를 추천주로 주셨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있으시죠? 두 번째 종목은 핵심 포인트만 좀 짧게 듣겠습니다, 부장님. 네, 기산탄력금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말 필요는 없고요. 그 자회사 중에서도 현대제이콘과 모피언스에 대한 어떤 무선 장비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음봉을 이용한 매물 흡수 완료 시그널이 어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음봉을 감싸는 대량 거래 동반된 상승을 전개 중이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 확산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5,500원, 손절가는 조금 더 위로 올렸습니다. 3,650을 제시해드리고요. 물론 음봉을 위해서 물량 모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추천주로 주셨는데요. 상신 EDP, 기산텔레콤 다음 주 이 시간에 리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8월 23일 화요일 국내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도 출발 상황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정수 멘토, 조비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과 유럽 증시가 좀 쉬어갔었기 때문에 국내 장도 쉬어갈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요. 출발 상황 분석해볼게요.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이정수 멘토님. 네, 일단 코스피 종목들 전일날에도 이제 삼성그룹주들만 좀 강세를 좀 보였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있는데요. 오늘도 뭐 삼성그룹주들 뭐 여전히 강보합선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이제 금융주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IT들도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좀 보면요,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단 강보합권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인데요. 한국전력, 현대차도 지금 플러스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물산은 약보합권에서 마이너스 0.66%인데 삼성그룹주에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주의 이제 삼성물산도 장중에서 플러스 전환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네이버, SK하이닉스 계속 플러스권에서 1%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0.75, 0.56%로 나쁘지 않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까지 종목들이 대부분 빨간색 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이 시작한 지 1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이 당장 급하게 날아가지는 않겠죠. 삼성엔지니어링이 전일날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2.53%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삼성그룹주들 최근에서 특이하게 삼성그룹주들만 좀 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지금 1%권 강세로 또 다시 전환이 되었고요. 자, 다른 종목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쪽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업종으로서는 일단 어제 삼성그룹주 외에는 이제 종목도 좀 밀리는 바람에 이제 거래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왔었죠. 자, 오늘 2040선 정도 좀 지지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전장에서 계속 좀 지지를 해줄지, 그 다음에 수급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수급 부분, 외국인들 매수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네요. 자, 외국인들, 기관들, 이쪽에서 좀 매수세가 좀 전환이 되면서, 시장을 좀 끌어당기면서 올라가주는 좀 흐름이 좀 나와야, 그래야 이제 전체적으로 뭐 조선주, 철강주, 은행주, 뭐 증권주 해서 삼성그룹주에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좀 순환을 하려면 일단 외국인들 좀 매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장이다 보니까 아직은 뭐 마이너스 53억 정도는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닌 그냥 관망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거래소 시장을 좀 봤는데, 뭐 특별하게 강하게 움직이는 좀 종목들 좀 본다 그러면은 거래소에서는 지금 우선주 쪽에서 JW 중해제약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우선주들도 이제 움직이는 게 좀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좀 의미는 없더라. 그래서 거래량이 1000주 정도 들어가 있는 중해제약 E, U, B 이렇게 된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대신에 이제 중국어영자원이라든지 유양디엔이요, 이게 이제 거래소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이제 8%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이트론도 지금 7%대 강세, 한진해운 6%대 강세, 동양철강도 한 7%대 강세, 그리고 한국화장품도 계속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아침 흐름에서는 중소형주의 거래소들이 몇몇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삼성그룹주들의 강세 속에서 종목들 차별화장이 계속 좀 진행이 여전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낙폭이 심했던 화장품, 자동차 쪽으로도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강세 출발이 됐는데요. 어제보다 0.10% 상승한 2044로 출발이 됐고, 현재는 2044. 네, 역시 출발 상황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름세로 출발이 됐거든요. 0.08%. 어제 종가 수준인데 688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볼게요. 조비민 님. 네, 일단은 이제 양봉을 좀 시작을 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6거래 코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뭐 종목들도 좀 물려 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먼저 이제 0.81% 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마이너스 0.85% 하락 중에 있고, 일단 1위가 조금 1% 가까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좀 이제 개장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메디톡스는 마이너스 0.41% 하락 중에 있고, CJ ENM, 노엔이 그리고 코미팜이 각각 0.3, 뭐 0.5, 0.3%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뭐 0.5% 정도, SK몰 머티리얼즈 0.84%, 파라다이스 0.1% 정도
1% 강세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휴젤도 0.44% 상승이 나오고 있고, 컴투스나 케어젠, 코오롱 생명과학 등 일단은 빨간불 좀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라면 1, 2, 3위가 다 전부 다 좀 파란색을 켜고 있지만, 나머지 4위부터 13위까지는 일단은 1%대 이제 미만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시장 지금 전체를 좀 본다라면은 분봉 차트를 물론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오전장에는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후장엔 또 오후장에서 이제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수급도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오늘 10억을 좀 매수를 했네요. 외국인과 15억을 매수했고, 오늘 기관만 이제 혼자서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15억을 현재 매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간단하게 봤습니다. 일본 증시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좀 봐드릴게요. 일본 증시 오늘도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사흘째 상승이고요. 0.29% 상승한 16,549포인트로 출발이 됩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소폭이라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국내 증시로 다시 와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한 9시 6분이니까 수급이 좀 잡혔을까요? 수급 보고요. 업종별로 또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가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지금 수급이 이제 어제까지는 좀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코스닥이 좀 플러스로 좀 들어와 있고, 이제 거래소는 아직까지 양매도 수급으로, 일단 꼬여있는 아침 수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전일까지 이제 대형주들 대부분, 삼성 SDI라든지 삼성 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 외에는 이제 대부분은 어제 종목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하락수도 어제, 빠지는 거래소의 종목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서는 그렇게 이제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좀 반등을 주는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에서 반등을 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상승세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수급에 좀 부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이제 공략하실 때에서 시장의 수급을 좀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거래소 쪽에서 아침에 아까 전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쪽 종목들이 좀 플러스가 좀 나왔는데, 좀 계속적인 강세가 좀 나오기에는 지금 장중 수급이 좀 버텨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기관들이 매수를 어제 이제 전체적인 수급은 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장중에 이제 무슨 종목을 샀나 봤더니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렇게 삼성그룹주들의 대형 종목들을 좀 많이 좀 사는 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도 사기는 사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면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대형주들의 좀 강세적인 특징은 좀 이어질 것 같더라. 자, 업종주의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01 차트가 바로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라고 그러죠. 자, 종합지수는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5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200, 그러니까 대형주들만 가지고 한 200개 종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인데, 코스피 200 지수는 어제에서 5일선을 지금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피 200 지수가 훨씬 더 지금 강한 흐름, 즉 대형주들의 흐름만 지금 강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는 얘기는 이제 대형주들, 그러니까 200개 순위 안에 들어있는 이제 대형,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이런 종목들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표인데, 코스피 지수보다 200일에 있는 코스피 200 지수가 더 강하다라는 얘기는 대형주들만 나홀로 지금 강세를 주고 있는 차별화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그쪽 차별화 종목들이 계속 진행이 강하게 그쪽만 움직여주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증권주들이 지금 플러스권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좀 못 갔고,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조금 쉬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침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조금 플러스로 전환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후까지 계속 좀 유지가 되는지는 좀 수급을 보면서 계속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저점 매수의 대형주들 은근히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조정시 저점 매수의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주만 가는 장, 업종별로도 1등주만 간다라는 분석을 앞서서도 좀 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장에서도 이런 대형주 공략이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목 추천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종목이 제일 강할까요? 네,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정상적인 시장인데요. 지금 장에서 이제 대형주들, 특히 거래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을 사야 되는데 그쪽을 덤비지 않고 오히려 코스닥 쪽을 계속 물타기 하거나 매수하시는 이제 일반인 투자자분들의 좀
매수의 경향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는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주들, 뭐 삼성 SDI라든지, 뭐 삼성중공업 당연히 조정받으면 사야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삼성, 뭐 물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기라든지, 특히 IT 쪽에서 SK하이닉스부터 해서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기, 어제 오늘에 좀 눌리고 있는데, 지금 차트의 모양을 보게 되면, 정고점을 좀 돌파한 이후에서, 자,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서, 하루 이틀 지금 조정을 받고 지금 장대 양봉 내에서 좀 버텨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패턴들은 매매적으로 좀 접근도 좀 가능하실 뿐더러 삼성 SDI도 마찬가지. 삼성 SDI도 정고점 돌파한 상태에서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매적인 접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좀 공략을 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은근히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좀 수혜를 보일 수가 있지. 여전히 계속 바닥권이 여기는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코스닥을 좀 집중하다 보면 지금 코스닥만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삼성그룹주들 이쪽 종목은 당분간은 좀 강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시 이쪽 종목들을 분할 매수, 저점 매수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라라는 조언이십니다. 이정수 멘토께서는 삼성그룹주, 그중에서도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전기 쪽으로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거고요. 이제 조비 멘토님과 함께 코스닥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네, 코스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이 조금 바뀌었었습니다. 아까는 개인하고 외국인이 이제 동반 매수세로 좀 들어왔고 개인 좀 홀로 팔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외국인만 홀로 사고 있네요. 48억을 좀 매수 중에 있고 개인과 이제 기관이 각각 마이너스 19억, 마이너스 한 17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수급이 좀 바뀌었다. 아침에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외국인 쪽으로 좀 치우쳐서 바뀌었고요. 그리고 다음 살펴볼 것은 상위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좀 볼 텐데 코디엠이라는 종목이 올라갔었습니다. 코디엠은 이제 대주주가 좀 변경됐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좀 연이어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디에스가 보통 원래 이제 이전 최대 주주였는데 다른 이제 사모펀드 회사로 좀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이슈와 또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YJM 게임즈라는 종목과 뭐 SFC라는 종목도 17%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제 얘는 이제 동일철강, 뭐 신스타임즈, 흥국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는 한 벅스가 한 4%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또 수급 상황과 함께 업종별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올게요.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어제 증시가 밀렸었고 원달러 환율은 1120원 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환율 시장도 요동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환율의 범위 좀 봐주십시오.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4원 50전 하락한 1122원에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109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던 달러원 환율이 약 4거래일 만에 전일 종가 기준으로 1120원대 중반까지 상승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090원 선에서의 외환당국의 개입에 따른 저점 인식과 최근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급격하게 역내외에서 달러와의 매도 포지션 청산, 즉 쇼커버성 달러와 매수 물량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역시 달러화는 최근 잇따른 미국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주요 통화 대비 강보합권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의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을 대기하는 관망 분위기 역시 있어서 달러와의 일방적 강세 역시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급등했던 달러 환율은 뉴욕 NDF 시장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에 전일 현물한 종가 대비 2원 75전 하락한 1124원에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역내외 쇼커버성 물량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에 따른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을 앞둔 관망 분위기 속에 달러와의 상승 탄력은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아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는 흐름 예상합니다. 1130원 선이 단기 저항선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1120원대 중반 이상 레벨에서는 고점 인식 매도와 수출업체 내고 물량에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 금일은 주로 1120원대 초반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흐름 예상합니다. 한편 금일 장중에는 일본은행의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엔화를 비롯한 아시아 외환시장 흐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등락 예상 범위는 1116원에서 1126원입니다.
예, 오늘 달러원 환율 출발 상황 분석해 봤습니다.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게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들 어떤 연유로 오르고 내리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사도 되는 건지를 여쭤볼 차례입니다.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 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앞에 팻말이 놓여져 있고 제가 종목을 드리면 이 종목 사도 된다, 예스 동그라미 드시고 아니면 노, X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분석해 볼 종목은요.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이 오늘장 강세인데요. 25일 채권단에 추가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9월 4일까지 자구안이 최종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으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장에서 오르고 있는 한진해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3, 2, 1. 네, 두 분 다 노라고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셨는데 오늘 장 7% 강세인데요. 이정수 멘토님, 한진해운 같은 종목은 좀 위험하겠죠? 그렇죠. 이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관리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차트가 보면 오늘 장중에 7%대 좀 강세를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고 60일선에 좀 저항을 받고 윗골이 생기면서 밑으로 다시 한번 이제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을 좀 주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상승 탄력의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오히려 이게 2,500원, 3,000원을 돌파한 이후에서 좀 볼 종목이고 오히려 강한 상태에서 지금 이게 만 3,000원 올라가면 거의 60%, 70% 올라가는 상태인데 차라리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면서 얘가 정말 살아나는구나라는 확인을 한 다음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종목이 다시 밀릴 수도 있고 내일에서 또 다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는 접근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급락에 따른 조정 반등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물려있는 분들은 빠져나올 타이밍으로 이용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조비 멘토님, 한진해운을 지금 사보면 안 되겠군요. 네, 당연히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3년 연속 좀 적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3년 연속 적자인데도 거기다가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또 이슈가 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제 자기 자산을 좀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소액 정도라면 상관없겠지만은 소액도 역시 돈이기 때문에 저는 돈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나아지질 않았거든요. 2016년 이제 6월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오히려 더 심하게 적자폭을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추천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한진해운 오늘장 7%나 급등이 나오지만 지금 매수 자리 아니다라는 조언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SKC 솔믹스를 보겠습니다. 장중에 오름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15% 넘게 급등했다가 지금은 다소 좀 오름폭을 줄여서 7%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이 종목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이정수 멘토님 예스 하신 거죠? 네. 예, 지금 사도 될 자리입니까? 이제 매매적인 접근에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매적인 접근에서 최근에 많이 빠졌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가 실렸던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매매 능력이 되시거나 매매를 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또다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공략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손절서 라인을 2,100원으로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고, 2,100원 깨진 상태에서 들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요거를 매매 종목 여러분들 예스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앞전에 거래가 실렸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전에 거래가 한번 실렸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면서 이렇게 위로 아래로 흔들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오늘 아침에서 지금처럼 이게 2,400원 줬을 때에서 한번 팔았어야 되는 타이밍이 나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2,400원을 쫓아가신 분들이 있거나 2,300원 위에서 쫓아가셔서 물려셨던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반등 줄 때 좀 빠져나오시기를 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스를 든 게 아니고 요 종목을 매매적인 접근해서 3에서 5% 먹었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이익 실현하시라고 그래서 저점에서 사서 올라가면 3%를 먹든 5%를 먹든 욕심 없이 먹고 파는 그런 매매적인 접근은 가능하시더라.
그래서 이거를 일단 매매로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아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KC 솔믹스에 대한 이정수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예, 매매 전략으로만 분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연유로 오르나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SKC 솔믹스는 웅진에너지 주식회사의 태양광 사업 부문 자산을 매각한다.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을 이제 중단할 거다라고 밝힌 거고요. 파인세라믹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SKC 솔믹스 조비멘토께서는 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노라고는 했지만 지금 당장은 노지만은 이제 나중에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태양광을 이제 매각을 하고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그 기업 분석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2014년, 2015년은 이제 2년 동안 좀 적자였습니다. 근데 2016년부터 1분기, 2분기가 전부 다 흑자로 좀 전환이 나왔거든요. 근데 분기 적자보다는 연간 이제 2016년이 끝나고 난 뒤에가 흑자로 좀 전환이 된다라면 완벽하게 이제 이 회사가 태양광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익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매수는 좀 불가능하지만 이번 연도가 끝나고 2017년부터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차트로 이제 접근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특성이 1,000원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원의 바닥을 연봉 차트로 잘 찍었기 때문에 지금 뭐 잘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흑자 전환한 얘기서부터 조건 하에 이제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볼게요. 오늘은 많은 종목을 좀 풀어드리고 싶네요. 동양철관입니다. 동해 대륙분 가스전 개발에 성공했다. 10월부터 산업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윗꼬리에 대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들어가기가 다소 좀 부담스럽다 싶기도 하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3, 2, 1. 네, 동양철관 두 분 다 노하셨네요. 이정수 멘토님부터 코멘트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이제 뉴스가 나온 이후에서 급등을 했다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일단은 이 뉴스를 먼저 알았던 세력들이 먼저 이렇게 매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돌파하기 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 지금 작용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이 뉴스를 보고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1,800원을 반드시 뚫어놓은 상태에서 강하게 움직여야 계속 위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1,800원대에서 매도세, 그러니까 팔자라는 매도세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게 되고 물린 사람들만 이렇게 많게 된다 그러면은 요거로 만약에 못 올라갔을 경우 바닥 부분에서 지금 안 간 게 아닙니다. 1,400원대에서 1,800원대까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1,800원 돌파를 못하면 실망 매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계속 매도하면서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1,600원이 이제 지지라인이 되게 되는데 그 자리까지 깨져버릴 때에서는 이제 종목이 좀 잠을 자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륙붕에 대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자원 쪽에 이제 얘기들이 나오지만 과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뉴스가 나온 이후에서 더 좋은 뉴스들이 나오질 않으면 모멘텀들이 떨어져서 주가가 가지 못하는 경향들이 좀 예전부터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라갈 때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일단 확인하시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고 1,800원을 돌파를 하는지 그리고 이전에서 8월 초에 있었던 이 윗꼬리가 달렸던 이 부분들에 대한 저항대 매물을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를 좀 보면서 천천히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조금 피하시면서 오히려 거래소 종목들 좀 은근히 좀 잘 가고 있으니까 차라리 안전한 거래소 종목 쪽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주식기업원이 딱 맞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정수 멘토님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동양철관 두 분 다 노하셨는데요. 조비 멘토께도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2015년에 좀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은 투자 이제 관점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고 연봉 차트에서도 이제 제 이제 매매준 기록을 좀 본다면 3년 연속 좀 빠지고 1년에 짧은 양봉이 나오면 2016년부터 관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2016년에서 사도 됩니다. 근데 지금 사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게 왜냐면 2016년이면 정확히 여기서부터거든요. 근데 좀 차트가 많이 복잡하죠. 뭐 이제 물고기 비늘처럼 상당히 좀 복잡한 모습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물고기 비늘에서 가장 아래, 그러니까 물고기 비늘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지점에서만 사면은 이제 저희가 싸게 산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검은색 선에 이제 위에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검은색 선 아래에서
거기다 또 하나 추가를 더 드린다면 비늘 아래에서 사면 이제 최저점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비추천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산다라면은 다시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면 1,4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제가 관심 있게 좀 보다가 매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동양철강 받습니다. 노라는 의견이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이번에는요, 오늘장 특징지로 JW 중해 신약을 볼게요. 중해 제약이요. JW 중해 제약을 볼 텐데, 최근에 지수가 좀 고가까지 올라가는데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들을 봐야 될 것도 같거든요. 두 분의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3, 2, 1. 예. JW 중해 제약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또 엇갈렸습니다. 이정수 멘토께서는 예스 하셨거든요. 유상증자 한다고 하는데 주가에는 좀 호재로 작용하는 건가요? 원래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종목이 하락하게 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 이제 물량을 봤을 때서 이제 기관 보유 물량이 아직까지 좀 있는 모습을 봤을 때서는, 갖고 있는 이제 세력들이죠. 이제 메이저들이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지기에는 자기네들 물량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악재가 얘기가 나와도 위쪽으로 좀 땡기는 모습인데, 자, 이거를 마찬가지 예스를 든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올라갈 때 쫓아가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정고점 부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전에 쓰던 정고점 자리가 이제 7만원짜리였는데, 7,600원짜리, 뭐 71,000원짜리였는데, 이 자리를 갭상승을 띄워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항 부분을 이 갭으로 띄웠다는 얘기는 그 종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실리면서 갭 부분을 줬기 때문에 이건 갖고 있는 메이저들이 주가를 띄우겠다라고 한번 힘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손절선을 잘 잡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손절선을 잡는다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시초가 혹은 꼬리 저점이거든요. 71,000원짜리를 손절선을 잡고 장중에 저점 매수를 해서 마찬가지 매매로 접근을 하세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 세력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게 내일이 될지 모르고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물량을 팔고 이제 이 종목을 끝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겁니다. 그때에선 절대 종목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네크라인을 71,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안 깨지면은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으면서 N자형 상승으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한 번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적인 접근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차별화장이 진행될 때에서는 약한 종목은 더 빠지고 더 약하고요. 강한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이제 장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52주에 신고가라 그랬는데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강한 랠리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가서 위험해 보이지만 비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비정상적인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타는 종목을 타서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손절선을 5% 딱 잡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에서 단기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장중에 한번 매매로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거 예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얼마나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신고가로 올라가는 종목은요, 이제 사실 목표가라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은 신고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익이고 이 물량을 이제 개인들한테 어떻게 넘겨야 되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메이저들이 이제 그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개인들한테 이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주가를 띄워 올려야 되고 굉장히 호재성 뉴스를 보낸 다음에서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졌을 때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냥 빠져버렸을 때에서는 물량을 넘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을 계속 칠 텐데 제가 볼 때는 N장 목표치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8만원, 82,000원 정도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보여지지만 이게 슈팅이 걸려가지고 9만원을 갈지 10만원을 갈지 좀 가봐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목표 가격이 10만원이 됐든 15만원이 됐든 얼마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언제 물량이 터지면서 꺾이느냐. 그래서 5일선 이탈이 이렇게 급등주 차트들은요. 5일선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다가 5일선이 이탈되는 장대 음봉이 나오고 거래가 실려버리게 되면 그때에서 매도하는. 그래서 목표치를 어느 순간 장대 음봉 나오고 거래가 실리고 5일선이 이탈이 되면 그때에서 매도하는 그 전략을 쓰신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이제 바닥에서 혹시 뭐 5만원 이하라든지 뭐 4만원, 3만원 사셨던 분들은 그냥 목표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5일선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5일선 타고 계속 비정상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선 이탈만 않는다면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JW 중해 제약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조비 멘토님은 역시 또 이번 종목도 노 하셨거든요. 짧게 들을게요. 네, 거래소 중형주이기 때문에 저는 또 기준에 안 맞아서 좀 추천은 안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차트를 좀 본다라면 가운데 검은색 선이 하나 있죠. 검은색 선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맞지는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건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 맞게 않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조비멘토님의 매매하시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JW 중에 제약을 지금 자리 매수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증권사에서는 오늘장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있는지 잠시 듣고 가는 시간 가질 텐데요. 메리츠종금증권의 정영훈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기차 관련주 관심 갖고 계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추천주까지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일 주시장의 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좀 모멘텀이 재차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제 국내 진출을 앞둔 시점에서 사전 예약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한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델 S와 모델 X에 대해서 전기차 사전 예약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차 전기차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도 좀 좋은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 언론에서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규범 조건 인증 관련한 항목을 아예 삭제했다라는 그런 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중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나 전기차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중국의 규제에 따라서 특히나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좀 증가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이러한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전기차 시장 성장 모멘텀이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기차 관련주들 그동안에 장기간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 재차 이러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관련주로 삼성 SDI, LG화학 비롯해서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P&E솔루션, 에코프로, NS, 상신 EDP 이러한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주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차 쪽에서도 배터리 관련주로의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언급을 하셨고요.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전기차 관련주를 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주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메리츠종금증권의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장 특징주 계속 이어갈게요. 이번에 볼 종목은요, YJM 게임즈입니다. 예,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볼 텐데요. 이슈를 좀 찾아보니까 일본 모바일 게임사 구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사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금 20% 급등인데요. 이 종목, 이정수 멘토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이렇게 거래에 실리는 천양봉에 대해서 제가 나쁜 얘기는 안 해드리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MOU 체결, 즉 구미하고 이제 MOU 체결 뉴스로 인해서 좀 반등을 좀 강하게 지금 장중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MOU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서 안 됐을 경우에서도 사실은 이제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안 됐을 때에서 무슨 법적 효력이 없고 그래서 이런 MOU 체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가락 걸고 약속한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호재성으로 뉴스를 이제 뿌려놓고 지금 장중에 20%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상한가를 가야 됩니다.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 오후장으로 가면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원래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윗골이 생기면서 많이 밀리는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이제 특징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잘못 잡게 되면은 이게 상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물려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익 실현 혹은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은 매수 세력들이 받아주질 않고 계속 매도 세력들이 계속 매도를 하다 보면 쭉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중에 26%까지나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윗골이 길게 단 것 보니까 사실 매수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비멘토님께서도 노하셨잖아요. 네, 노를 했습니다. 일단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상장가가 2,000원, 1,000원대
단계에서는 상당히 좋았지만은 이미 급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10,000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10배 가까이 좀 상승이 했었죠. 그래서 1,000원에서 보통 10,000원 가는 게 잘 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4,000원대 위치에 돼 있고 아직까지는 덜 떨어졌죠. 원래 있어야 될 가격이 2,000원대인데 아직은 4,000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추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갭을 띄워놨습니다. 이제 상승하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3,000원에서 3,500원 라인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메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추천을 드렸고 나중에 이제 한참이 지나서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볼게요. 삼성중공업인데요. 오늘 2% 가까이 올라오면서 이제 10,000원 선을 터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의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증권사에서 오늘 좋은 리포트들이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3, 2, 1. 두 분 다 노하시네요. 조선주는 아직 살 타이밍이 아닌가 봅니다. 이정수 멘토님. 일단 뭐 이거를 조선주로 보기보다는 이제 삼성그룹주, 그다음에 재벌 구조 이제 재편 과정에서 이제 지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요즘 이슈를 좀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그룹주 다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 노를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아직 저항권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려도 만약에 수익을 꺼내서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물려도 다시 이제 수익 꺼내서 파실 요행이다 그러면은 지금에서 사셔도 괜찮은데 노를 말씀드린 거는 이거 조금 더 눌릴 때에서 좀 더 싸게 사면은 좀 더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정 시 매수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업은 지금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조정받을 때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노를 드셨다고 이정수 멘토께서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조비 멘토께서는요? 네, 저도 두 개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라서 삼성이라고 해서 이제 시장을 좀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무제표가 2015년에 적자고 2016년 이제 분기가 좀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차트를 본다면 연봉 차트로 이제 4년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나올 때부터 매매를 해야지 아직은 음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좀 비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데요. 코디엠입니다. 사실 이 종목 살 수 있어야 사죠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사도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코디엠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역시 노가 나오네요. 이정수 멘토님. 이거는 못 사죠. 만약에 이걸 살 수 있다면요, 이 주가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셨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강력하게 이걸 매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상한가를 지금 점상한가, 가장 강력한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매수 가격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넘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노가 아니라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그 다음날에도 점상한가를 또 들어갈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에서 갭상승이 뭐 10%대 이상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위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한가가 안 풀리면 계속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매수하려는 분들이 만약에 상한가에다 물량을 대놨는데 매수가 됐다. 혹은 이거를 만약에 흔들릴 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됐다. 그럼 개인 투자분들 사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매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메이저들이 자기네들은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끝났을 때에서 이제 끝내고 이제 던지고 있는데 그걸 물량을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주가를 이제 12,000원 이하, 뭐 10,000원 초반대 이때에서 사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격이 들어오면 안 되고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되면서 이런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매수하시면 안 되고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져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디엠 이틀째 점 상한가입니다. 내가 사면 그때는 끝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있는 자들의 잔치다. 코디엠. 조비 멘토께서도 노하셨어요? 네, 예. 이제 종목에 만약에 상한가에 들어가서 물량을 대놨는데 매수가 됐다 하더라도 혹시나 뭐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다음 종목은 또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로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이라면은 이제 확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수익을 내겠지만 앞으로 수십 년을 주식을 하실 건데 이 방법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습관을 좀 잘 고치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기 때문에 코디엠 같은 좀 이미 올라간 종목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적은 금액 정도만 이
종목에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또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샘플러스 이정수 멘토, 조비 멘토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설의 종목 시간입니다. 발의 배경환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의 배경환입니다. 예, 오늘 종목 리뷰 듣기에 앞서서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요즘 그 지수가 연중 그 최고점을 찍고 일진일퇴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참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주로 하는 재료 매매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언급드릴까 합니다. 재료 매매라는 건 이제 뉴스나 이제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건데요. 보도 자료나 또는 예기치 않은 증자라든가 하는 뉴스가 공시가 발생하면서 방금 그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환사태 발행으로 상한가 두 방이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재료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기도 하고 급등하기도 합니다. 재료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하는데 어제 재밌는 종목의 흐름을 봤습니다. 그 ELK라는 종목인데요. 10억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거래도 없고 해서 상장 물량이 아마 팔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월요일 이렇게 10% 이상 급등하였고 오늘도 이제 상승 중에 있다 약간 지금 보합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유상증자 물량이 쏟아지는데 왜 급등을 왜 했을까요? 유증을 받는 세력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유상증자 물량을 받고 상승 또는 급등시키면서 물량을 소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다들 그럴 것입니다. 물량 다 나온 거 보고 급락하면 매수하라고. 그런데 주가는 반대로 급등해버리는 것입니다. ELK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또 호재 한두 개 분명하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앞번 제가 추천드렸던 스틸플라워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전환사 때 상장일날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상장일이면 엄청난 물량이 쏟아질 텐데 그때부터 급등을 해서 60% 이상 급등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듯 투자자분들이 우리 개인들은 여기서 완전히 속아서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일단 딱 던져버리고 봅니다. 앞번 그 종목 그 전시관에서도 전환사태 발행 걸 딱 던져버립니다. 손절 처리하고 있으면 이렇게 종목이 급등시켜버리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대부분 이런 종목에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종목에 속으시면 안 되고 재료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ELK라는 종목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이제 배경환 전문가께서 그간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CTL, 화신테크 둘 다 관심 많으시죠?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CTL부터 보겠습니다. 네, 그 CTL 추천드렸는데 흑자 전환에 가까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오히려 지금 조정을 이틀간 받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을 하다가 조정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걸 보여도 어차피 그 받아야 할 조정으로 보이고 긍정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CTL에 대한 악성 루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월 중순 다음 달이죠.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이 5에서 풀립니다. 3자 배정 주식을 배정받은 분들이 몇몇을 보면 최대 주주하고 대표사 대주주들이 거의 3자 배정 물량을 다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주주나 최대 주주들이 이제 3자 배정 물량을 상장이 되니 주가가 급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싹 파세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3자 배정 물량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CTL 대주주가 바보가 아닌 이상 주가 그냥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 전에. 그리고 대주주가 물량 매도했다라는 공시 뜨면 주가가 곤두박질 텐데 어떤 대주주가 3자 배정 보호에서 풀렸다고 매도할 대주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오히려 주가 부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료들이 폭발할 구간이어서 답이 보이는 이런 종목들을 선점할 필요가 있고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 CTL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ELK에서도 보셨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데서 주가는 급등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린 테마와 재료의 답이 있습니다. 이상한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남들이 매도해 줄 때가 강력한 매수 타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CTL이 이번 자회사 녹짓이 발표한 뉴스를 보면 인공 피부 생산 바이오 3D 프린터 출시 임박이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용화한다라는 하는 뉴스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사측에 어제 또는 그 며칠 전에 다시 알아보고 또 알아봤습니다. 이미 인공 피부 생산 바이오 3D 프린터 시제품은 이미 출시되었습니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런데 왜 공시를 하지 않느냐고요? 자회사 로킷은 상장회사가 아니고 공시 의무도 없습니다. 아마 기사에서 뉴스를 올릴 거 예상되고 뉴스 발표 시 CTL 주가는 아마도 급등도 기대할 만하고 큰 재료가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CTL이 포켓몬고 수혜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25일 포켓몬고 때문에 구글맵 우리나라 지도를 공개하기로 하는 결과가 발표됩니다. 아직 부처간 그 의견이 첨예하나 저희 생각은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CTL이 그 AR 게임 개발 업체로 포켓몬고 수혜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포켓몬고가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면 국내에서도 개발되는 토종 포켓몬고 개발 업체들이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포켓몬고가 우리나라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지금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 도고 있는데 어이없는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한번 포켓몬고 게임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포켓몬고 유사 게임이 나온다면 현재 포켓몬고 게임보다 월등하고 현재 포켓몬고 AR 게임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현재 개발 업체들은 AR, VR 즉 증강현실 게임하고 가상현실 게임을 결목시킨 게임을 대부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세계의 가장 큰 게임 시장인 중국과 인도에는 구글이 지금 서비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사들은 중국과 인도까지 개방 가능한 게임을 출시할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혜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CTL의 그 자회사인 지금 환자 맞춤형 피부 제조 바이오 3D 프린트 이미 출시됐고 상영할 예정이고 시제품 출시됐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현재 포켓몬고 캐릭터에 대적할 만한 캐릭터로 뽀로로 캐릭터 가장 적합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CTL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뽀로로고라는 연관 검색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이 이미 캐치 특허서를 보고 CTL 두 가지 확실한 특급 재료 종목을 지목하고 손절가는 2,150원을 하고요. 1차 목표가는 3,800원, 2차 목표가는 6,500원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예, 전설의 종목 CTL부터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의 주가 조정은 긍정적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리뷰해 볼 텐데요. 화신테크죠? 네, 요즘 전기차 테마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어제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전기차 신드롬 그 주인공인 테슬라가 한국판 온라인 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면서 주가들이 전기차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이가 없는 것이 테슬라 관련주들이 주가가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화신테크만 어제 하락을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상승해서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화신테크가 지난 5월 전기차 신드롬을 일으킨 테슬라 모델 3 이게 이번에 지금 한국에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죠.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테슬라 전기차 모델 3는 출시하기 전에 이미 40만 대가 예약 판매되었습니다. 화신테크는 테슬라 모델 3 전기차에 정량 자체와 셰시 금형을 공급으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테슬라도 전기차 양산을 시작할 것이고 화신테크는 40만 대에 달하는 차체와 셰시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그 대규모 수익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에 화신테크가 서서히 거래가 증가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화신테크는 테슬라뿐 아니고 BMW, 벤츠, 폭스바겐, 포드, GM, 클라이스러 등에서 납품 중이고 현재 화신테크가 납품 중인 BMW도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를 얹어서 신형 i3를 공개했으며 이 전기차 또한 지금 하반기에 공개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신테크에 해당되고 있는 그 단어가 거래량이 상당히 적죠. 품절주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가총액이 약 360억에 불과하고 유통물량 그 대주주와 장기 보유 그 수량을 제외하면 유통물량이 고작 200만 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화신테크가 품절주로 충분한 그 상상 이상의 급등을 야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거래량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제 최대 매물 구간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2차 레비를 시작할 타이밍으로 접어들어서 강력히 추천드리고 테슬라 전기차 국내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진정한 최고 수혜주는 화신테크입니다. 다른 종목보다도. 40만 대에 판매되고 있고 이미 차체나 셰시 공급이 시작되어서 본격적인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고 손절가는 3,100원으로 하고요.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이 8,000원, 2차 목표가는 1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화신테크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발의 배경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10시부터는요, 서울경제TV의 대표 전문가시죠. 김병남 멘토께서 마켓서치 10 방송을 진행하실 텐데요. 오늘은 전기차 특집 3부입니다. 전기차 경량화에 따른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켓서치 10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043에, 코스닥은 691포인트로 이제 690선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